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참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금지옥엽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 이 금지옥엽이란 말이 옛날에는 그 임금의 자손들을 얘기했죠. 금지옥엽. 요즘은 이제 귀한 자식 이럴 때 뭐 금지 오겸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정말 귀하게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나더니 완전히 부모님을 배신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우리 집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40대, 50대, 60대, 40대 같은 경우 아직 고등학생이겠네요. 뭐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제가 지금 50대인데 지금 제가 보면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돼 있고 60대 지금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결혼하고 70대 분들은 지금 시청자분이 상당히 적습니다만 주로 50대, 60대라고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자식도 있겠고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금지옥엽 키웠는데 기대만큼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잘 연락도 별로 없고 이랬을 때 너무 속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금지옥엽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랬을 때 자식이 그런 고생 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아주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자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키우기 위해서 모았던 돈도 다 보태주고 결혼 자금 밀어주고 뭐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본인이 전세로 가고 자식에게 결혼 자금 보태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자식에게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이거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뭐 안 모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잘 찾아뵙고 잘 좀 마음을 좀 씀씀이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완전히 짐짝 취급하듯이 하니 너무나도 배신감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일전에 그 자식에게 올인했더니 돌아온 것은 배신이라니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중요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의 내용들이 거의 중요한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상태죠. 그 받았는 큰 은혜를 우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우리가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아니면 호연지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던 아니면 뭐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쏟는 분도 계시고 적당하게 쏟는 분도 계시고 안 쏟는 사람도 있죠. 안 쏟는 사람은 뭐 자식한테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모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쏟든 뭐 좀 적게 쏟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뭐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완전히 뭐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모는 우리가 좀 빼고 얘기합시다. 그런 부모는 우리가 좀 빼고 얘기를 하고 자식에게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을 희생했던 부모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부모님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자식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특혜와 책임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끝없는 사랑.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그때 너무나도 가난했을 때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 너무나도 가난한 때에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거의 올인하셨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의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도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지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죠. 오랜 친구를 보내듯이, 3살 때, 4살 때 귀여운 짓 하고, 막 귀여운 짓 하고 재롱 뜰 때, 그때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식의 금지옥욕 키웠으면서 서포트 하셨던 것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자식에게 의무감으로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기대를 하고 바라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김나덴다 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효자도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뼈 빠지게 뼈 빠지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복장 터트리는 부모 밑에서 효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갈비뼈가 몇 개 빠지더라도 자식이 성공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효자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알아서 딱딱 성공하고 감사함을 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의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가 뭔가 기댄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를 짐처럼 여긴다. 아주 좀 무서운 말씀인데 김가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기대는 순간 부모를 짐처럼 여깁니다. 아무리 효녀 효자인 사람들도 아파봐요. 부모 짐짝 취급합니다. 부모가 이제 아프면 짐짝 취급한다는 거죠. 아무리 효자 효녀도 서로 모시는 걸 피하고 형제간의 싸움이나 하기 딱이죠. 그다음에 김수현님께서는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공감합니다.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들한테 배신 당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봅시다. 하늘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빨이 내려앉도록 고생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매일 울어요. 지금은 복수할 궁리만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두고 보면서 건강 챙기고 보란 듯이 잘 살아갑니다. 김수현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식한테 복수할 궁리를 한다 그러시니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셨나 생각이 되네요. 이정희님께서는 무자식 상팔자. 무자식 상팔자. 근데 자식이 또 가져다 주는 그 많은 행복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박선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둘 다 문제네요. 딸이나 사위나 부모나 다 개념 없고 많이 배운 것에 비해 진짜 철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정금석님께서는 선한 인생을 참되게 살면 말년복이 좋아집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덕을 베풀고 은혜를 갚고 살면 복이 옵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인 거죠. 미인이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이란 베푸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 금지옥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같은 얘기지만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특혜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가정 잘 꾸리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래, 훨훨 날아가라. 훨훨 날아서 잘 살아라. 뭐 그러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식에게 기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절대 자식에게 자기의 그 노후 자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노후 대책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이요, 부모님한테 돈을 이렇게 막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해주잖아요. 해주고 또 해주고 하면 완전히 버릇됩니다. 버릇돼. 그래서 자식도 망치게 되고 노후도 망치게 돼서 완전히 아사리 판되는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말씀하시죠. 아니, 자식이 사업한다고 필요하다고, 죽는 신용하는데 어떡하냐고.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고. 물론,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그 누가 책임지죠? 자식이 그 뭐 말로 했듯이 실천을 할까요? 그러면 서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로 자식에게 다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키워주고 낳아서 키워주고 그 키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금지 옥엽으로 우리가 키웠습니까? 하지만 노후 자금이 뭐 준비 안 됐으면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홀라당 준다? 아, 얘들이 우리한테 효도하겠지? 아, 그거는요,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본인이 노후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식에게 아주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은 절대로 자식에게 줘서는 안 된다. 그건 자식도 뭐 본인의 의지력이 약해지고 자립심이 떨어지게 되고 부모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노후자금 홀라당 주면요 답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노후자금 없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 바로 노후 삶이 되는 거죠. 그 노후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는 데 있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올인했다? 그거는 자랑거리도 아닌 거죠.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다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커야죠.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할 때마다 부모한테 손 내밀고 그것이 아주 버릇이 돼서 자립하기보다는 자기는 흥청망청 쓰고 부모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자식들한테 돈을 계속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셨다. 부모님으로 받은 특혜를 자식에게 베푸는 의무를 다했을 뿐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고 그 자식이 우리에게 깍듯하게 하고 잘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복받은 노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배신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알아서 잘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효도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노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